자, 이 민다나오 섬에서 한 10세기, 11세기 이럴 때에 이제 그 왕국이라는 것의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데, 물론 그 이전에부터도 사실은 이제 마닐라나 세부 이쪽에 이제 큰 왕국들이 있었어요. 왕국들이 이제 막 생겨났고, 민다나오 섬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북동쪽 쪽에 부투안이라는 왕국이 이제 크게 번성을 하기 시작했고, 10세기, 11세기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도 쪽에서의 문명이 유입이 되던 시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전파가 되고 산스크리트가 역시 전파가 되어서 따갈로그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기도 했죠. 이 종교라는 부분은 국가의 형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모든 역사에서 그렇다시피 종교가 있기 이전에는 사실 이 국가의 개념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대개 이제 씨족이나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다가 이 종교가 전파가 되면서 바로 국가의 개념으로 인류 사회가 그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10세기, 11세기에 필리핀의 그런 인도로부터의 불교와 힌두교의 전파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 부투안이라는 국가의 형성과 나름 관련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유추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14세기경에 들어와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이쪽, 그리고 뭐 브루나이 이쪽의 경로를 통해서 바로 이슬람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비로소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 또 두 개의 큰 왕국이 이 민다나오 섬에 생겨나게 되죠. 하나는 술루라는 왕국이고 하나는 마긴다나오라는 왕국입니다. 술루라는 곳은 바로 얼마 전에 그 폭탄 테러가 있었던 홀로라는 섬이 있는 지역, 바로 이 보르네오 섬에 가까운 이쪽에 이제 작은 군도들의 중심이 되는 이쪽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서남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민다나오 섬의 이제 중심부, 바로 이 중심부 쪽에서 이제 생겨난 왕국이 마긴다나오라는 왕국인데, 이 두 왕국이 둘 다 이슬람 종교를 기본으로 해서 생겨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필리핀에 이슬람이 먼저 전파가 된 거죠. 전파가 되어서 왕국을 형성하면서 14세기 거쳐 15, 16세기에까지 아주 성대하게 그 왕국이 이제 발전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6세기 중엽에 큰 사건이 생기죠. 바로 스페인 함대가, 그 유명한 마젤란이 스페인 함대를 이끌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대서양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의 세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마젤란은 죽게 됩니다. 마젤란은 여기서 죽게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결국은 필리핀을 식민화시키죠. 그리고 대부분의 필리핀의 왕국들은 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바로 이 민다나오 섬의 이 두 개의 왕국을 빼고 말이죠. 이 술루와 마긴다나오는 끝까지 스페인에 저항을 해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왕국은 언제 그러면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미국에 의해서 필리핀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14세기부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4, 15, 16, 17, 18, 19세기까지 무려 6세기, 600년이죠. 이 600년이나 국가를 형성하고서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서 독립된 나라로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지내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떠했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못 견디고 독립운동을 펼쳐가면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쏴대고 저항하면서 맞서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 두 왕국, 민다나오의 두 왕국은 스페인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저항운동을 끝까지 펼쳐서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페인이 미국에 의해 물러나고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정책 하에 필리핀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충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서 그 나름대로의 국가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페인에 의해서 카톨릭화된 국가에 편입이 되고 여기에 체제를 따라라 라고 하니 이건 뭐 한일 합방이나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충격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거기에 편입하겠다. 자기가 어떤 필리핀의 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필리핀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편입이 되었다면은 정말 한일 합방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지금 뭐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뭐 혹시 딴지를 걸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히 못 받아들입니다. 예전부터 그 이전에 이슬람 문화가 그쪽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에 바로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충돌했던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3차에 걸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기독교 세력은 서양으로 이제 남미와 북미의 대륙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고 이슬람 문화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쇠퇴하면서 아시아권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이슬람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을 지니면서 오랜 동안 충돌이 이제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도 스스로가 합치겠다 해서 합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것도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그야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19세기 말에 그렇게 이제 필리핀에 편입이 되면서 당연히 반발 세력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20세기 중엽, 뭐 불과 한 5, 6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는 따로 독립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생겨나고 그게 바로 이제 모로족이 중심이 되는 모로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단체, 이게 이제 중심 주류 단체입니다.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 요게 이제 두 가지 중심 이제 단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런 조그만 단체들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부각되는 단체가 아부사야프라는 IS 추종 세력 이슬람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권에서도 이 IS는 이슬람이라고 보지 않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가파 테러 집단에 불과한 단체입니다. 바로 이놈들이 이제 주로 골치를 썩이는 짓을 많이 하게 되고 얘들은 사실은 어떤 뭐 국가의 형성을 나름 부르짖고는 있지만은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제대로 된 독립투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에 비해서 모로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단체는 바로 최근에 있었던 방사모로 자치구역에 대한 아주 열렬한 환영과 찬성 투표를 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이미 예전부터 평화협정을 맺어서 테러 행위를 중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자치권을 준다고 하니까
쌍수대로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그 폭탄 테러는 아부사야프라는 그 IS 추종 세력이 자신들이 했던 테러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해서 지금 또 색출 작업과 함께 대규모 토벌 작전을 그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그 폭탄을 던졌던 그런 것을 우리는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걸 테러라고 하죠.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모로족이 중심이 되는 이슬람 문화의 이 모로 민족해방전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테러의 행위들은 필리핀 정부와 서방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제 테러 행위였겠지만, 이 단체에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것은 바로 독립투쟁에 해당이 되는 행위였다고 우리는 한편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위였다면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식민 지배의 어떤 불합리성에 대해서 외국에 알리기 위해 그렇게 좀 과격한 폭탄이나 무기의 형식으로 저항을 하고 항일 투쟁을 했던 것처럼 이 단체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방법 자체는 무조건 잘못이지만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부사야프 같은 골 때리는 거지 같은 집단이 끌떡거린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이슬람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이슬람의 그 지하드라고 하는 그 성전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지하드는 두 가지의 지하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전이 자기 수양, 좀 더 그 코란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와의 싸움, 자기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성전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전쟁이나 투쟁의 형태로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테러를 일삼는 그런 과격단체가 나중에 이제 생겨났어요. 그것은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그 역시 십자군 전쟁의 그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은 그렇게 과격한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은 선하게 살자, 이것이 기본 중심이고, 사실은 그 원래 뿌리에서는 이슬람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코란에도 예수를 굉장히 성스러운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좋게 보는 뭐 그런 시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왜 그렇게 민다나오 섬에서 그런 폭탄 테러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막연하게 불안한 테러 행위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어느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테러 행위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이 민다나오 섬의 독특한 상황과 다바오라는 이
지역의 또 특수한 상황을 더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징적인 면들까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설명절 되시고요. 올 한 해도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